박맹우 시장이 올해 시정 최우선 목표를 경제 역량 극대화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은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울산시가 추진 중인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 등에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조된 야생동물만 500마리가 넘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에 점자 교육이 가능한 정규직 교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타임오프 폐기 투쟁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화강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태화강 생태관이 오는 2014년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정부가 울산시가 추진하는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 등 5개 분야에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지역 경쟁과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식경제부가 전국을 수례하며 열고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 토론회.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울산 경제 발전을 위해 5개 분야에 7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그린 전기차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2차 전지산업 육성, 동북아 오일 허브, 화학산업 고도화, 세계적 수준의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등입니다. 기술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그런 분야에 정부가 울산시와 협의를 해가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과 전지연구센터 양산 이전 등 지역의 R&D 역량 확충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지원에 맞춰 장기적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고 올해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기업 투자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지 산업을 포함한 신산업의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또 투자 기반 마련과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국제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의 목표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는 2018년까지 7천억 원의 국비를 순조롭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시 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맹우 시장은 경제적 역량 극대화를, 김봉만 교육감은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박맹우 시장은 올해 국내외 여건은 물론 시정 여건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력 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의 산업 수도 울산이 보란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켜나가는 여타 모든 분야도 모범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울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울산을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적 문화관광도시 모색과 교통 인프라 구축, 선순환적 복지 추구 등을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은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을 의식해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울산 교육의 큰 방향을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 교육의 실현을 두고 저를 비롯한 1만 2천 교육 가족들은 다시금 역량을 모아 이를 위해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 학력 신장 지속 추진, 취업 교육 역량 강화, 공감하는 교육 행정 구현 등을 4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보다 13.8% 증가한 2조 4,870억 원을, 울산시 교육청은 8.1% 늘어난 1조 1,754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져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을 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하려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제계와 문화계, 교육계 등이 참가하는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3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울산상위 회의장에 상임 고문은 김명규 전 부시장이 맡게 되며 대학생들이 자전거로 국토를 종단하며 울산 유치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로 터전을 잃어버린 야생동물들이 도심을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한두 마리꼴로 구조될 만큼이나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정상에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직원이 수리부엉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웅장한 날갯짓으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탈진한 채 쓰러졌다 2달간의 재활 훈련을 거쳐 새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겨울철 먹이 섭취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기아 탈진 상태로 들어왔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특이한 케이스면 미나리 밭에서 그물에 얽혀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번에 방사된 수리부엉이 2마리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 구조됐다 하더라도 10마리 가운데 7마리는 회복하지 못한 채 구조센터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울산 지역에서 모두 524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조난을 당해 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08년 이후 4년 동안 구조 건수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야생동물 종류도 다양해져 과거에 없던 천연기념물 독수리와 올빼미 등 맹금류가 잇따라 구조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건물과 충돌하거나 기름오염, 낚싯바늘, 미렵, 심지어 농약 중독 등입니다. 도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먹이 활동이 이전만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탈진으로 들어오는 동물들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보금자리와 먹이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도심으로 내려오면서 앞으로도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교사가 일선학교 교단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공립특수학교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정규교사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지역 유일의 공립특수학교인 혜인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장애 학생 200여 명이 다니고 시각장애 학급도 7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교사 40명 가운데 시각부 필수 과정인 점자 교육이 가능한 교사는 단 1명도 없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궁여지책으로 점자 교육이 가능한 기간제 교사 1명을 해마다 채용하고 있지만 1명으로는 부족하고 그나마 자주 바뀌어 제대로 된 수업이 힘든 실정입니다. 점자를 모르고 사실 이 아이들을 공부하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순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조차도 선생님이 이제 한 번밖에 안 계셔서 그것도 기간제 교사가 한 번. 현행 교원 자격증이 정신지체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특수교사로 통합돼 교육청도 특정 분야 특수교사를 선발해 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만 별도로 뽑을 수 있는 어떤 나라의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람만 별도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립청각장애인 학교에 수화가 가능한 정규교사가 부족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장애인 교육과정은 세분화되는 추세지만 특수교육의 교사 선발 기준은 획일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태화강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어류를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태화강 생태관이 오는 2014년에 조성됩니다. 이 태화강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강 심리대밭의 시작점인 울주군 선바위는 이제 연어의 산란장으로 손꼽힙니다. 풍부한 먹이에다 강바닥의 수초와 자갈 등이 다른 하천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는 2003년 5마리에서 2009년 614마리, 2010년 716마리 등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어의 회귀장소인 이 일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어 부화장, 배양장과 함께 태화강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태화강 생태관이 오는 2014년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 연어가 돌아오는 이 생태강으로 변모한 태화강을 여러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태화강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통기와 형상을 한 건물에는 태화강 12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물은 물론 선바위의 역사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야외 전시시설을 활용한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화강을 테마로 바로 태화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체험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지역민들이 여가 문화도 가능한 그러한 생태관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태관에는 11개의 수족관이 설치돼 이 일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를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연어 관련 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태화강 생태관은 지역의 새로운 생태문화의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지도 점검 결과 노조에서 사용하는 회사 명의의 차량과 아파트 그리고 통신비 부담이 회사의 운영비 지원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달 시정을 요구하는 지시서를 현대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노조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타임오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타임오프 폐기 투쟁에 나서기로 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동구방어동 LH 아파트 택지 조성 과정에서 인근 도로가 침하되고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LH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는 12일까지 침하된 도로 보수 공사를 마치고 안전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적인 음주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교통사고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88건을 적발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127건으로 지난해보다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박대동 새누리당 북구 당협위원장이 오늘 4.11 총선 북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성장과 복지의 균형 있는 선순환, 그리고 북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며 내일 공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12 총선 6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11일부터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1명이 삼성전기에 합격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전국 3개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심층 면접 등을 거쳐 21명을 선발했으며 울산에서는 수원과 부산보다 2배 이상 많은 11명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3학년 졸업반 학생 65명이 취업했으며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뒤 입학한 2학년 학생들은 모두 취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구청과 한국폴리텍대학은 오늘 맞춤형 산업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폴리텍대학은 훈련생 60명을 3개월간 교육시킨 뒤 기업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오늘 동구 서부동에서 큰마을 저수지 산림공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큰마을 저수지 산림공원은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체험 텃밭과 수변식물 관찰원, 산림욕장 등으로 조성됐으며 인근 초등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사회복지시설 3곳과 초등학교 16곳에 이불과 컴퓨터 등 6,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새학기를 맞는 다음 달에는 동구 지역 초등학교에 4,800여 권의 책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상반기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시책을 설명한 뒤 자문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울산시 정책자문단은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3건의 정책을 제안해서 이 가운데 108건이 반영됐습니다. 울산 지역 암센터로 지정된 울산대학교 병원이 오늘 암관리 사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사회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암관리 사업을 지원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 기술 연구소는 쌍용 자동차의 신차 혹한기 성능 시험을 영하 30도 안팎인 중국 헤이허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이번 시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울산 테크노파크는 자동차 시험 분야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바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네, 오늘 강한 바람 때문에 추위가 더욱더 매서웠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6도 가까이 내려갔는데요. 내일은 다행히 바람의 세기가 오늘보다 약해져서 체감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조금 더 이겨내 보셔야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추위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남부 내륙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다 개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종일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대구 영하 5도, 낮 기온은 모든 지역이 영상권을 웃돌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날씨입니다. 영남 지방 맑은 가운데 건조함도 이어지겠습니다. 매서운 아침 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밀양은 영하 10도, 포항은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내일 밤까지 풍랑특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불씨 관리에는 계속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눈 뜨면 커피부터 찾는 당신. 그의 몸에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프림의 주먹. 프림까지 좋은